통증이 허리 중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SP 중앙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통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 통증 환자들을 대할 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보통 처방에는 로우백 페인이나 HMP로 진단을 내려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항상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환자분이 왔을 때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와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어떻게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큰 카테고리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코제닉 페인입니다. 디스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셋 조인트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SI 조인트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요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이 눌러서 문제인 신경근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리와 다리 쪽의 통증입니다. 이 4가지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인터뷰와 감별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디스코제닉, 디스크성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성 통증은 영어로는 디스코제닉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디스크성 통증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걸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거는 임상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어떤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임상 양상은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허리 중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SP 중앙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임상 양상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감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 히스토리 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스크성 통증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때 환자분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 제 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히스토리 이런 걸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질문을 하시면 이 디스코제닉 페인인지 아닌지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은 2016년도 논문을 기반해서 5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스코제닉 페인일 때 이 5가지 질문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신가요? 앉아있는 자세는 서있는 자세보다 디스크 압력이 4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즈비는 10.5로 디스크성 요통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즈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즈비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위험 요인이냐? 만약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비교했을 때 오즈비가 10.5라면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0.5배 높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오즈비입니다. 그래서 오즈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즈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 질병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9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오래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디스크에 부하를 줄 수 있고, 이 부하를 준다는 거는 주변 예민한 조직, 센서리 부분이 예민해져 있다 했죠. 이 예민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세 변경 시 통증은 오즙이 8.5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해서 몸을 뒤척거리시나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고, 이 점수는 4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자꾸 들썩거리는 거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있으면 한 방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세를 변경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오즙이는 4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며 아프나요? 해서 11점의 점수입니다. 자, 앞으로 몸을 숙인다는 거는 섬유륜 사이가 벌어지고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 상태가 예민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오즙이가 10.8입니다. 아주 높은 점수죠. 그래서 꼭 네 번째 질문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아프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총 점수는 12점입니다. 허리가 앞으로 구부리면 디스크 내 압력은 최대로 증가하게 되고, 이때 오즙이는 11.8로 디스크성 요통을 진단하는데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5개 질문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을 때 통증이 있는지 보시는 거고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앉아있을 때 들썩들썩거리는지. 네 번째 질문은 세수할 때 앞으로 몸을 숙인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이 있는지. 다섯 번째, 가만히 선 자세에서 앞으로 몸을 숙일 때 통증이 나타나는지. 이 5개의 질문을 꼭 알고 계시고 임상 현장에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47점이고요. 31점일 때 민감도가 100%, 특이도가 72.4%입니다. 룰아웃을 시키든 룰인을 시키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 툴이 좋지만 우리가 임상 현장에 있다 보면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분 치료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5개 질문했을 때 4개에서 5개 대답이 다 맞다면 얘는 가능성이 엄청 높다, 확실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개 정도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 하실 때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스코제닉 페인은 퇴행성이 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도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나 40대 분들한테도 충분히 디스코제닉 페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꼭 여쭤보시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료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이학적 검사를 해볼 겁니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해볼 건데, 우리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연구에 근거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구고요. 이 연구들을 다 모아서 시스템 리뷰를 한 연구입니다. 이학적 검사에서는 반복적인 동작에서 중심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는 거죠. 만약에 중심화 현상이 일어나면
맞을 확률이 6.9배 증가하고요. SP는 94%입니다. 눌린을 하기 좋은 이학적 검사로 리피티드 모션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리피티드 모션을 했을 때 통증이 중심화된다면 이분은 디스코제닉 페인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이지만 우리가 이학적 검사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환자분 인터뷰한 내용이랑 이학적 검사를 종합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코제닉 페인은 골든 스탠다드 테스트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피지컬 이그잼 하는 것도 골든 스탠다드 된 검사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디스코제닉 페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는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 환자의 상태나 증후 아니면 증상을 들으신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인터벤션을 리그레션 할 건지 프로그레션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스코제닉 페인에 대해서 임상, 양상, 특징, 어떻게 해서 디스코제닉 페인이 생긴지 특징을 알아봤고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 마지막으로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제일 필요한 5가지 질문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임상에서 적용하셔가지고 훌륭한 치료사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람된 임상을 지원합니다. 이상 PT 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